경성대 김해찬 교수는 후쿠시마 관련 일본의 큰 그림이라는 동영상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는 물론 심지어 음모론까지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원래 반원전 세력이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자력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그 발언의 진위를 점검하여 국민에게 바르게 알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짤막하게 7가지 발언에 대해서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마치 돈을 덜 들이기 위해 처리수 희석방류를 선택한 것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이며 방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류해도 후쿠시마 해역 2-3km 지나면 자연 방사능 수준이 되고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에 올 때는 10만 분의 1로 희석된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아무도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등 방사선 전문가의 활동을 전혀 모르는 깜깜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미 ICRP에서는 모든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에 대하여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의 경우 삼중수소 외부 피폭은 1.8 곱하기 10의 -8승 밀리시버트 퍼 베크렐이고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4.2 곱하기 10의 -8승 밀리시버트 퍼 베크렐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수치는 장기적 피폭도 고려한 수치입니다.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100%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도 전복 2마리 정도에 해당되고 장기간 먹어도 전복을 매년 1마리씩 먹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3% 정도 만들어질 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구나 인류는 대기 중에서 우주 방사선에 의하여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로 지속적으로 피폭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몸에 이미 40베크렐 수준의 삼중수소가 늘상 존재합니다. 다른 방사능 물질까지 합치면 7000베크렐의 방사선이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되겠습니까? 셋째, 세슘 우럭에 대한 왜곡입니다. 내양에서 잡은 것을 마치 외양에서 잡은 것처럼 발언했으며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용으로 잡은 것을 일반 어부가 잡은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양은 그물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 내양에 있는 물고기는 외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한 우럭은 이동성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물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방사성 피폭량이 전복 1개에 들어간 폴로늄에 의한 방사성 피폭량보다 적습니다. 늘상 맛있게 먹는 전복이 더 위험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전복도 안전합니다. 맛있게 잡수시면 됩니다. 넷째, IAEA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탱크 꼭대기에서 주는 물만 채취했고 2차, 3차 시료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프스 시스템 등 전반적인 방류수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이해는 물론 외부 기관의 감시 절차도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후쿠시마 탱크에는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어 균일하게 섞고 있습니다.
감시자는 직접 설비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시료 채취 위치를 지정하고 운전원에게 요구하여 시료를 채취합니다. 2차, 3차 시료는 중간 프로세스에서 떠온 시료입니다. 즉, 희석 방류하려는 처리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액체에 이물질이 걸러지는지를 보려면 최종 시료의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차 시료입니다. 공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교수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섯째, 정당화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당화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발언했습니다. 정당화되려면 주변국에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방사선 물질의 정당화 원칙은 그 시설에 취해진 조치로 그 시설에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방류로 후쿠시마 폐로와 그 지역의 재건이 쉬워지기에 당연히 후쿠시마에 이익이 있습니다. IAEA가 정당화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판단을 잘못한 결과로 봅니다. 당연히 IAEA는 정당화를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고 방류수가 기준치 이내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여섯째, 방류 기준 1500 베크렐이 가장 느슨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740 베크렐, 유럽 100 베크렐이라고 비교치를 말했습니다. 일반인이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식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더구나 유럽의 100 베크렐은 조사를 시작하는 기준이지 제한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방류 기준치는 리터당 4만 베크렐, 미국은 3만 7천 베크렐, 독일은 1만 베크렐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치는 리터당 1만 베크렐이고 호주는 7만 4천 베크렐, 핀란드는 3만 베크렐, 캐나다는 7천 베크렐, 러시아는 7,700 베크렐이고 스위스는 1만 베크렐입니다. 일부러 관련 없는 수치를 찾아서 들이미는 것은 학자의 양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기술적인 사항 외에 두 개의 음모론으로 일본과 미국을 모함했습니다. 로카쇼무라의 폐기물을 방류하기 위해 후쿠시마의 방류를 추진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이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나라이기에 이 문제에 침묵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지 추론이라고 특별히 밝혔습니다. 반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자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증거도 없이 본인이 추론하여 문제를 제기할 상황입니까? 교수로서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요? 이런 자가 우리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니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김 교수에게 충고합니다. 공부를 더 깊이 한 후에 말하든지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깊이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과 과학이 기반이 되어 밝고 맑은 세상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